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개인회생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혹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인터넷 글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봐도 최근에 대출받고 신청을 했다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글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사기죄, 이거는 우리 형법에 규정이 있죠.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이럴 때는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요. 형법 조항에 보면 처벌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사기회생죄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43조에 사기회생죄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처벌 규정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돼서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기회생죄는 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기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사기회생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했을 때 사기회생죄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은닉이라든가 손괴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불이익한 처분 행위라고 하면 허위로 재산을 양도했다던가 염가매각, 재산을 너무 싸게 판 거죠. 아니면 증여를 해줬다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증여해서 아니면 재산을 너무 싸게 팔아서 넘겼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개인회생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 변제금 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재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개인회생 하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증여해서 빼돌렸거나,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채권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빚이 있지도 않은데 특정인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에. 이것도 사기회생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변제금은 내 소득 기준으로 재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매달 변제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채권자를 크게 만들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그 중에 그 허위를 만든 채권자한테 배당이 나가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뒤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빚을 허위로 만드는 것, 이것도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사기죄와는 되게 구성 요건이 다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기죄와 그럼 사기회생죄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 채권자 중에 한 명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이게 사기죄가 성립돼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회생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전체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이때는 그 사기죄가 성립한 해당 채권자의 채권만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은 문제없이 인가결정 받고 돈을 잘 내면 면책까지 받아요. 그 채권만 면책이 안 돼서 나중에 별도로 갚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사기회생죄가 성립됐을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변제금 다 냈는데 나중에 이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면책 결정까지 받은 이후에 이게 사기회생죄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서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 하나가 문제되는 사기죄와는 완전히 다르게 개인회생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내가 법원을 속이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잊지도 않은 걸 허위로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면책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았다가도 취소될 수 있다. 이걸 꼭꼭 기억하시고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은 애초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